2021년 마지막 날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채널의 구독자 시청자님들 그리고 야구팬 여러분 올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2년 기운을 팍팍 이번 시간 핫 이슈 이어갑니다. FA 시장이 막바지입니다. NC가 나승범 선수 보상 선수로 하준영 선수를 픽을 했습니다. NC는 무슨 장점을 봤을까요? 역대급 뜨거운 FA 시장을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1,000억 원 시대가 거의 열렸죠. 손편지 등 숱한 화제를 만든 이번 FA 시장입니다. FA 시장의 최고 큰 손으로 지목을 받은 NC는 뭔가 좀 억울하다는 입장인데 하준영 선수, NC 다이노스가 31일 날 나승범 선수의 보상 선수로 자완 하준영 선수를 지명을 했습니다. 23살의 젊은 투수, 왼손으로 빠른 볼을 던졌죠. 2020년 지난해 5월에 팔꿈치 수술했고 올해 7월에 복귀했고 잠깐 던지고 내려갔고 지금 어깨 미세 통증이 조금 있었습니다. NC의 인선남 단장 이야기입니다. 팔꿈치 수술 잘 됐고 어깨 통증은 있었지만 쉬었고 관리 잘하면 큰 문제 없다고 봤고 꼼꼼하게 관리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좋았을 때는 굉장히 빠른 볼 자완이었습니다. 기아에서도 기대가 컸던 투수였는데 롯데자이언츠는 보상 선수로 손아섭 선수 보상 선수로 문경찬 선수를 픽을 했습니다. 보상 명단을 딱 받아들자마자 제일 먼저 들어왔던 선수가 바로 문경찬 선수입니다. 투수 자원은 다다익선이죠.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문경찬 선수를 픽을 하려고 고민을 했고 제가 어제 영상에서 롯데가 돈보다는 선수를 원하고 선수 중에서는 야수보다는 투수를 원한다 하면서 뭔가 반등 가능성이 있는 곳까지만 제가 언급을 했는데 커뮤니티 전부 온라인에 쫙 문경찬 이렇게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다음부터 제가 좀 더 왜냐하면 이제 구단에서 제가 이렇게 좀 취재를 할 때 90%는 확실하지만 그렇게 이야기를 제가 좀 들었습니다. 취재할 때. 그러니까 10%는 바뀔 여지가 있으니까 굉장히 제 나름은 좀 불안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래서 확증도 아니고 하지만 90%니까요. 100%가 아니니까 오늘 발표를 했습니다. 사실 이제 조금 전에 제가 취재하고 난 다음에 다시 들어올 때도 그대로 가는 것은 거의 제가 확인을 했었는데 31일 날 발표를 할 건지 1월 1일인데 1월 1일 날에 새해 다 쉬니까 그래서 31일 날에 오후에 발표를 하는 것이 낫겠다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런 이야기까지 제가 들었었습니다. 문경찬 선수의 장점은 뭔가 좀 뜬볼 투수인데 그래서 한 번씩 홈런도 있는데 사직구장을 넓히지 않습니까? 넓어집니다. 커집니다. 선수가 좀 마음이 편안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문경찬 선수가 올해 보시면 전반기보다 후반기가 훨씬 좋았습니다. 그 부분도 눈여겨봤습니다. 그리고 NC에 와서 뭔가 투구 폼이 조금씩 변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원하는 거, 본인이 잘하는 거 마음 편하게 한번 좀 던져보게 하겠다. 문경찬 선수 당장 셋업보다는 6회에서 7회 정도 이렇게 버틸 수 있는 투수로 좀 보고 있습니다. 경험도 있고 또 2019년에 정말 잘했거든요. 그런 부분을 롯데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역대급 FA 시장이었습니다. 다들 구단들이 올해 정말 지난해 올해 코로나19로 너무 힘들었다 했는데 돈들은 다 어디서 났을까요? 구단들이 힘들다고 다들 아우성했지 않습니까? 코로나로 관중 수업이 급감을 하면서 다들 어려워지고 그래서 계약서까지 좀 바꿨습니다. 선수들. 그러니까 경기 수가 줄어들면 선수들 연봉을 좀 감하는 그런 계약까지도. 왜냐? 수익이 많이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다들 어렵다. 구단 살림살이가 힘들다. 그래서 선수들 좀 많이 나갔죠. 잠재력이 터질 때까지 기다려주던 유망주들을 더는 못 기다리고 그냥 방출시킬 때도 있었고 살림살이 팍팍하다고 여기저기서 난리쳤는데 하지만 막상 FA 시장 뚜껑이 딱 열리니까 역대급 돈잔치. KBO 리그 구단들을 보면 이거 돈단지 화수분입니다. FA 시장이 뜨거워진 이유 물론 있죠. 가장 큰 이유이자 첫 번째 이유를 한번 보면 수년간을 통틀어서 좋은 선수들이 가장 많이 쏟아져 나온 시장 올해 맞습니다. S급, A급 막 쏟아져 나오니까 여러 구단들이 이거 안 된다. 무리를 해서라도 영끌을 해서라도 투자를 좀 해보자. 그렇다고 해도 전체 총액 기준으로 보니까 지금 1,000억 원 가까이 됐습니다. 다들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 모를 지경입니다. 이번에 롯데, 하나, 키움 등 FA 시장에서 이제 지갑을 완전히 닫은 팀도 물론 있죠. 근데 큰 돈을 쓴 팀이 한두 팀 아니죠. 지금 이상한 그림이 좀 그려지고 있는데요. 다들 돈을 쓴 팀들이 말입니다. 다른 돈을 쓴 팀들을 보면서 그거 너무 많이 지른 거 아니요?
예, 이런 이야기를 서로를 향해서 하고 있단 말입니다. 자기들이 쓴 돈은 이것은 적정가 지불, 타 팀이 쓴 돈은 오버페이, 예, 이렇게 돌려 말하는데 투자에 인색한 팀들은 아무래도 팬들 비난이 막 쏟아지니까 어떻게든 모기업에서 돈을 타와서 네, 투자했죠. 31일 오후까지 지금 정훈 선수 사인을 아직은 안 했습니다. 예, 4시 57분까지는 아직 안 했는데 나머지 13명의 FA 선수들 사인했고 총 868억 원 국내 복귀를 선언하고 친정팀 기아와 4년 103억 원에 사인을 한 양현종 선수까지 더하면 총 규모가 971억 1000억 원에서 29억이 지금 모자랍니다. 양현종 선수를 포함해서 박건우, 김주환, 나성범, 김현수 선수 등이 100억 원을 넘게 받았습니다. 지난 20년간 100억 원대 FA 선수 몇 명? 5명. 올해만 5명. 역대 최고액은 이미 이제 훌쩍 넘었습니다. 눈여겨보실 부분은 FA 말고 BFA 단연 계약을 SSG 랜더스가 했거든요. 박종훈, 문승원, 한유섬 이 세 선수에게 향후 5년간 총액 180억 원. 그러니까 SSG는 미래 투자 금액을 조금 줄였습니다. 선수들은 불확실성을 좀 줄였습니다. 사실상 내부 FA 계약을 당겨서 한 셈인데 이를 포함을 하면 2021년 스토브리그 시장 역대급 불시장 맞습니다. 대기업 구단들은 그래도 기대를 흔들고 있는데 자생 구단 키움이 힘듭니다. 구단 살림은 다들 어렵다고 말합니다. 네. 장부상으로는 그냥 다들 적자입니다. 그래도 모기업에서 지원을 해주니까 좀 버티죠. 그래도 입장 관중 수입은 반토막 4분의 1 토막 이상 막 났죠. 사실상 지난해와 올해 적자 규모는 각 구단의 1년치 지출 수준에 좀 육박을 합니다. 자생 구단 키움은 더 힘들죠. 키움 구단은 최근에 이사회 주주총회를 거쳐가지고 주주들이 유상 증자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주주들이 지분에 따라서 돈을 더 내는 건데 그 규모가 지금 수십억 원대 후반입니다. 굉장히 큰 규모입니다. 지난해도 대주주인 이장석 전 대표가 주주 대여금으로 큰 금액의 운영 자금을 좀 조달을 했는데 키움은 관중 수입이 없어 담보 물건이 지금 없는 상황이니까 차입 경영도 쉽지 않고 다른 팀들은 앓는 소리 죽는 소리 막 해도 전력 보강을 위해서 투자 여력이 있죠. 모기업이 이제 비빌 언덕이니까 다들 셀러리 캡 걱정을 좀 했거든요. 근데 크게 걱정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도 보입니다. 최고 큰손 구단으로 NC가 좀 지목이 됐는데 볼멘 소리 있습니다. 우리가 아니고 시장이 지금 상황을 만든 것 아니냐. NC 구단 큰손 이미지가 조금 이어져 왔죠. 현금 동원력은 최고가 아니냐. 주위에서 그렇게 바라봅니다. 하지만 NC는 스스로 이걸 부담스러워하죠. 양의지 선수를 125억 원에 데려왔던 그때부터 그냥 이 이미지가 쭉 더 씌워집니다. 올해는 나성범 선수를 놓치자 박건우 선수, 손아섭 선수를 외부 영입을 했습니다. 나성범 선수를 잔류시킨 돈 기아가 6년에 150억 원을 줬는데 그 돈보다 더 썼습니다. NC 관계자 얘기입니다. 무분별한 오퍼는 없었고 여러 선수에게 오퍼한 것처럼 이야기가 돌았지만 소문이 돌았지만 그렇지 않다. 우리는 꼭 영입을 하려고 했던 극소수 인원에게만 오퍼를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훈 선수 같은 경우는 컨택은 했다 그럽니다. 그냥 연락을 해서 선수의 계약 상황이라든지 그건 문의를 했고 진지한 제안은 아니었다 이렇게 분명히 말을 했는데 인선난 단장은 컨택하고 오퍼는 다르다 이야기를 합니다. 비수도권 구단은 돈을 더 줘야지 그렇다면 데려오는 건가? NC 쪽에 제가 물었습니다. NC 관계자는 선수마다 다르지만 국내 선수, 외국인 선수 모두 일정 부분 그런 부분이 존재한다 이야기를 하더군요. 수도권을 선호하는 것은 일반적인 경향이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다고 그랬는데 NC는 특별히 돈이 많은 팀 아니니까 이제 그런 이미지로 좀 더 씌워지는 부분이 좀 부담스럽다는 거죠. 올해 NC의 스토브리그 전략을 보면요. 나성범 선수 잔류를 위해서 자금 확보를 하고 또 나성범 선수가 떠날 것이 확실시되니까 이 돈으로 다른 전력 보강 방안을 빠르게 깨하고 나성범 선수를 잔류시켰다고 그러면 외부 FA 영입을 안 했을 수도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시장 상황에 맞게 구단 내부에서 여러 논의가 빠르게 이루어졌다고 그럽니다. NC도 셀러리캡 걱정은 하고 있고 임단장 이야기는 1년쯤은 그냥 사치세 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 없다고 그래요. 없다. 올해 연봉 내년 연봉 합쳐가지고 지금 셀러리캡 규모가 이제 결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 좀 머물 수 있도록 그 셀러리캡 안에 머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타구단도 셀러리캡 신경 쓴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좀 위태로워 보이는 팀이 있거든요 벌써. 그런데도 지금 투자하는 거하고는 좀 다른 상반된 그런 부분인데 사치세를 내게 되면 빚을 내서 낼 수도 있습니다. KBO 리그 구단
유보금을 쌓아둔 구단 거의 없어요. 뭐 쌓아둘 여력이 어디 있습니까? 타스 바로 쓰고 네. 다들 모기업으로부터 그냥 그때그때 이 용돈 타스 쓰는 그런 형국이니까 내년 프로야구 어떻게 될까요? 역대급 흥미진진 시즌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좀 하는데 프랜차이즈 스타 선수들의 이적이 좀 줄을 이었지 않습니까? 친정팀 팬들 그리고 새 팀 팬들의 이중 주목을 좀 받게 될 거고 팀들마다 내년을 바라보는 그 지점이 굉장히 좀 다양합니다. 사랑을 받았던 선수들이 손편지를 써서 친정팀 팬들에게 저 고마움을 전하고 있어. 정말 감사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이런 거. 손편지가 트렌드입니다. 돈 때문에 떠난 거 아니냐. 이런 비난에 맞서서 선수들이 마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좀 방식으로 좀 자리를 잡았어요. 물론 뭐 계약이 늦어진 것을 사과하는 양의조 선수의 손편지 좀 다르긴 하죠, 물론. 근데 일부 팬들은 어차피 돈 때문에 간 거 아니야. 다 필요 없다. 가식적이다. 이렇게 화내는 분들도 물론 계십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프로의 본질은 돈, 대우 맞습니다. 사실 우리도 물건 하나를 사도 가격 비교 사이트에서 몇백 원 차이로 온라인 구매 사이트를 바꿉니다. 근데 수억 원 차이 마음이 뭐 당연히 흔들리는 건 너무 당연하죠. 진정성은 돈이 담기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바로 뭐 무릎 꿇더라도 뭐야 장난치세요? 뭐 이런 반응 나오죠. 장정석 단장, 기아 단장, 이승용, KT 단장이 나승범, 박병호 선수를 영입하기 위해서 직접 선수들을 찾아갔어요. 그 정성이 참 대단하다 알려져서 화제인데 자 막상 갑니다. 막상 가서 터무니없는 금액 이렇게 낮은 금액 딱 내밀면서 미안해 요거밖에 못 주는데 내 성의 봐서 우리랑 계약해줘. 요러면 선수 입장에서 아니 뭐하러 여기까지 와서 장난을 치세요 단장님. 바로 열내는 거죠. 적절한 대우의 정성 마음이 담기면 이거 진정성이 2배. 그렇지 않다면 그냥 말장난. 대우가 1번이죠. 물론 뭐 당연한 겁니다. 하지만 이제 선수들 입장에서는 현실은 그렇다 하더라도 달리 뭔가 팬들한테 표현할 그 죄송한 마음을 전할 길이 마땅치 않아요. 손편지는 그런 면에서 올해 트렌드가 됐고 손아섭 선수는 좀 부산 지역지의 롯데 팬들께 감사 광고를 지명 광고를 엄청난 화제입니다. 반향이었고 저도 깜짝 놀랐는데 프랜차이즈 스타들의 대이동 그리고 또 푸이거 선수도 오거든요. 악동 이미지가 있는데 푸이거 선수가 옵니다. 일단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벤클은 지금 금지가 돼 있습니다. 우리 룰은 물론 뭐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사고 안 친다고 구단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여러 지금 많은 시선들이 있습니다. 2022년 프로야구 참 재밌을 것 같습니다. 각 팀마다 전의를 불태웁니다. 흥미로운 시즌. 윈나우를 선언한 팀들도 벌써 있습니다. 재건을 선언한 팀도 있습니다. 모험에 나서는 팀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든 잘 될 거다 이런 팀도 있습니다. 어느 팀이 우승을 하고 어느 팀이 5강을 갈 것인가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예상을 해 보겠습니다. 이건 농담입니다. 왜냐? 많은 구단 관계자들께서 마지막 날까지 이렇게 하지 마라. 불안하다. 많은 팬들도 새해부터 이제 쌍욕이 날아올 수 있으니까 제발 우리 구단을 언급을 하지 마라. 야 인간아, 야구부장 죽고 싶냐? 뭐 이렇게 언급 안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2022년은 제가 예측하지 않는 것으로 대통령 선거도 저는 예측하지 않습니다. 절대 안 할 겁니다. 정지택 총재 지도력, 장악력 지금 좀 바닥친데 야구는 이제 흥미를 다하는데 행정이 좀 아쉽죠. 정지택 KBO 총재가 앞서 리그 중단 긴급 이사회에서 회의 진행 발언 이거 좀 문제 있다. 뭐 두산그룹으로부터 거액의 고문료 수입을 함구해서 팬들의 원성 샀습니다. 근데 유야무야 좀 해를 넘어가는데 늦가을에 사실 뭔가 큰 변화 움직 행정상의 큰 변화 움직임을 제가 들었어요. 체크도 했는데 하지만 분위기가 재급변 그냥 넘어가는데 현재 구도로는 정지택 총재가 좀 지도력을 참 제대로 발휘하기가 쉽지가 않은 구조입니다. 이미 팬들이 기대치는 바닥입니다. 문체부에서 리그 중단 긴급이사의 의사결정 그 과정 그 과정 정관상으로는 문제가 없다 이를 판단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입 싹 닫고 나 몰라라 난 괜찮아 이건 좀 아닌데 대우각성 분골쇄신이 좀 야구의 활성화를 위한 첫걸음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2022년 진짜 큰 깨달음이 있어야 할 겁니다. 행정이 구성원들을 웃게 하는 게 이게 쉽지가 않아요. 진정한 노력이 필요한데 열받게 하는 건 그냥 간단합니다. 금방 열받게 하지요. 올 한해 진짜 감사했습니다.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뭐 이제 몇 시간 안 남았습니다. 2021년 구독자님 시청자님 정말 감사한 한 해
결과도 제가 다루고 가정도 다루겠다고 만든 채널이었습니다. 이 채널이 커지다 보니까 반향도 커져서 책임감도 많이 느낍니다. 더 잘하겠습니다. 큰 사랑 감사합니다. 부족한 콘텐츠 보시면서 격려해 주신 분들, 야단쳐 주신 분들, 채찍을 휘둘러 주신 분들, 예, 고개 숙여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리고 1년 동안 취재 응해 주신 단장님, 감독님, 사장님, 선수들, 구단 관계자 여러분, 에이전시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에는 좀 더 재미있는 소식들, 감동적인 스토리, 뒷이야기들을 가지고 뵙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야구부장 물러갑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바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